자, 오늘은 상린관계하고 혼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린관계는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규정을 말합니다. 자,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규정인 상린관계라고 그러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상린관계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40문제에서 24개 60점 맞으면 합격하죠. 자, 항상 쉬운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상린관계는 아주 쉬운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상린관계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관계니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상린관계. 자, 공용 부분의 보존을 위한 비용이죠. 상린관계입니다. 공용 비용입니다. 공용 부분 딱 나오면 집합 건물 아파트에 있어서 복도 또는 계단 이런 걸 말합니다. 또 엘리베이터 공간,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보존에 관한 비용은 자, 소유 부분 가액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소유 부분의 각자의 가액에 비례해서 자, 공용 부분의 보존에 대한 비용은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해서 각각 부담한다. 그렇게 나오면 되죠. 자, 비용, 보존에 관한 비용은 소유 부분은 가액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그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첨화물이 함부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자, 자기 지붕에서 물이 직선으로 낙하하는 것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자, 인접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또 인접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와 담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공동비용으로 경계표와 담을 설치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근데 측량비용은요.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자, 측량비용을 균분한다 하면 틀린 문제죠. 자,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토지가 넓은 소유자는 많이 내는 거고 토지 소유가 좁은 부분은 적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측량비용을 균분한다. 잘 나옵니다. 측량비용은 균분하는 게 아니라 면적에 비례해서 냅니다. 경계표와 담은 공유자, 인접한 사람이 균분해서 내는 겁니다. 자, 경계표와 담은 균분해서 내는 거고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낸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자기의 비용으로 담을 좀 더 높이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비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계에 설치된 담이나 또는 경계표, 담 또는 국어 또랑이를 말하죠. 자, 이런 것은 상린가의 이웃 간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자, 경계표, 담, 국어는 이웃 간의 공유로 추정한다. 이것도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담, 국어, 이거 경계표가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는 공유로 추정하니까 공유인 경우에는 자, 이런 것 갖고 분할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가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수목가지가 잘 나오죠? 나무, 수목가지가 가지가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나무가지가 내 담장으로 넘었다. 그렇다면 임의로 철거하면 안 됩니다. 나무가지는 청구를 먼저 하고 제거를 청구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면 임의로 그때서야 제거합니다. 자, 나무가지는 함부로 남의 소유의 나무가 내 담장에 왔다 해서 싹둑 자르면 안 됩니다. 나무는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되고 나무 가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뿌리는요. 뿌리가 내 흙 위로 올랐다. 내 소유로 삐집고 올랐다. 그러면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무까지는 제거를 청구한다.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뿌리가 경계로 넘었을 때는 임의로 제거하고 나무가지가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나무가지는 일단 제거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 두 개 놓치면 안 됩니다. 뿌리는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고 가지는 한번 주인한테 철거하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라고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무가지는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건물을 축제할 때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자, 건물을 지을 때는 자,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을 띄어야 됩니다.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거 경계 변경 그다음에 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위반할 때는 자, 경계를 변경해라 하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반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경계 건축물 철거했을 때 이웃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잘 나옵니다. 이 시기는 공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그리고 완공되지 않을 때 청구할 것. 자, 완공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완공 후라든가, 자, 완공은 안 되는데 1년이 넘었다든가, 자, 이러면은, 자,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됩니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건물 축제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를 떼야 되는데 반 미터를 떼지 않고 건물을 축제했을 때 이웃은 당연히 그 경계 변경을 청구하고 아니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철거나 변경만큼은 1년 이내에 청구할 거. 아니면 완공되기 전에 청구할 거. 자, 완공이 됐거나 또는 1년이 넘었을 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자, 경계로부터 2m 이내는 서로 간에 보일 수 없도록 차면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경계부터 2m 이내인 건물은 서로 간에 차면 시설을 설치할 거. 자, 그다음에 우물 등 지하 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둬야 된다. 우물과 지하 시설을 할 때는 경계부터 2m를 둬야 됩니다. 자, 지하실 공사할 때는 그 지하의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 이 정도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상린관계 규정은 이웃 간의 관계죠. 이웃 간의 관계는 자, 지상권과 전세권자도 이웃 간의 관계는 지켜야 됩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하지만 지역권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역권자는 상린관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지역권자는 통행하는 권리죠.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거기에 점유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자는 상린관계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하죠. 자, 상린관계 조문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수인의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해서 일부분을 소유할 때, 자, 수인의 건물 구분했답니다. 집합 건물이죠. 일부분을 소유할 때는 그 건물과 구성물 중 공용한 부분은 서로 간에 공유로 추정합니다. 공용 부분은 공유로 추정하죠. 그래서 공용 부분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각 소유분의 가액에 비례한다.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그 근방의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이웃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이웃 사람이 승낙이었으면 함부로 주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주거는 이웃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을 때 손해가 나오면 민법에서는 무조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죠. 정당한 권리자도 손해를 끼치면 손해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 손해 나오면 민법 문제는 항상 손해는 보상해 줘야 된다. 나와야죠. 어느 누가 돼도 손해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손해는 정당한 권리자로 손실이 나올 때는 그것은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 정당한 권리자가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됩니다. 손해는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매연 또는 소리, 액체, 음향, 진동 이런 거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웃은 통상의 한도 내에서는 이것을 용인을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수인 의무도 있죠. 자, 매연, 열기체 또는 액체, 음향, 진동, 소음, 연기 이런 것은 자, 함부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웃도 어느 정도는 수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수도 같은 것도 이웃 간의 규정이 들어오죠. 자, 과다한 비용이 요하였답니다. 내 토지에 수도관, 가스관, 그다음에 전선을 깔 때 너무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내 토지만 할 때는 너무나 비용이 비쌉니다. 뺑 돌아가니까. 근데 남의 토지는 직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그 이웃의 손해가 적은 장소나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는 보상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상린관계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전항의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는 시설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하는데 자, 시설 변경의 비용은 그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겠죠. 시설 변경의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이 토지 좀 사용하면 안 되는데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유수, 자연이 흐르는 물이죠. 자, 자연에 흐르는 물을 막지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이웃 토지에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자, 막을 때는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합니다. 자,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함부로 막지 못하겠죠. 그리고 첨화물,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첨화 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경계표 담이죠. 자,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웃 간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계표와 담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웃 간에 절반씩 균분한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측량병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측량병은 면적에 비례한다. 측량병을 균분한다 하면 안 됩니다. 측량병은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량비용과 등기 말소 비용은 매매에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측량병은 자, 면적에 비례해서 내는 거지 균분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담의 특수비용이죠. 자기의 비용으로 담을 좀 높게 하려면 그건 자기 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담은 2m를 기준으로 합니다. 2m짜리 담이 보편적입니다. 그 담은 서로 균분해서 내는 거고, 자기 집만 담을 좀 높게 채우고 싶다. 또 어떤 멋있는 걸로 좀 하겠다. 자, 그럴 때는 자기의 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자, 경계표 공유 추정이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 국어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공유로 추정하죠. 그래서 경계표 담 국어 등의 상린자 일방이 단독 비용으로 설치거나 또는 담의 건물이 일부일 때는 그것은 공유로 추정하면 안 되겠죠. 주거가 경계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주거는 공유가 아니죠. 주거의 벽이 그것은 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경계표와 담과 국어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공동 소유로 추정한다. 이러면 되죠. 자, 수목 가지가 나왔을 때는 가지가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가지는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가지는 반드시 제거하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가지는 제거하라고 청구하고 뿌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자,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지만 가지는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토지를 자기 토지라 해서 너무 깊게 파스로 땅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심구를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하고 심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축지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뜬다?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됩니다. 반 미터 이상을 둬야 되지만 그 반 미터 이상을 두지 않았을 때 이웃은 경계의 변경이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건물의 축조는 반드시 반 미터를 둬야 됩니다. 여기 있을 때는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언제까지? 이게 시험에 나오죠. 자, 건물의 철거나 변경을 청구할 때는 완공되기 전 또는 1년 이내 청구합니다. 완공되기 전과 1년 이내 청구해야지 완공이 됐거나 또는 1년이 넘었을 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완공되지 않았어도 1년이 넘어버리면 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철거는 완공되기 전 또는 1년 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2m 이내 거리에 2m 이내 내부를 관망할 수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참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2m 이내 내부를 관망할 수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참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물을 파거나 지하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둬야 됩니다. 그죠? 지하실 공사는 경계로부터 그 지하실 공사는 또 우물과 또는 지하실 공사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둬야 되지만 자,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지하실을 팔 때는 지하실 국어는 지하실의 공간 깊이의 반 미터 이상을 둬야 되고 우물이다 또 지하시설 할 때는 일단은 경계의 반 미터 이상을 거리를 두고 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오액이나 더러운 하수도 오액을 이웃 간에 흘러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가장 보편적인 거 직접 점유자도 상린관계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소유자, 점유자 전부 상린관계 규정하지만 지역권자만큼은 상린관계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뿌리가 됐다 딱 나오면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죠? 가지는 청구해야 되고 뿌리가 침범했다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승낙을 꼭 받아야 됩니다. 남의 주거에 들어갈 때는 승낙을 받아야 되지. 자, 이걸 거절하면 주거에 대해서 승낙을 거절하면 민사 판결로도 가름할 수 없습니다. 자, 주거는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또 토지를 사용할 경우도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승낙이 없으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죠. 자, 그다음에 이웃 토지부터 흘러오는 물을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경계표 담의 규정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계표 담 국어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경계표 담의 국어 설치는 서로 간에 균분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담이 없을 때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것을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측량비용만큼은 면적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건물의 축조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을 띄어야 됩니다. 반 미터 이상을 띄우지 않았을 때는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완성이 됐거나 1년이 지나버리면 철거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상린관계의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온 거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 혼동에 관한 것도 얼핏 하겠습니다. 자, 혼동에 관한 것은 뭐냐면 소유권에 인한 겁니다. 자, 소유권에 인한 것은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른 권리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은 파생돼. 내가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자, 혼동으로 인한 소멸. 시험 문제. 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혼동에 의한 소멸 하면은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소유권 위의 권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는 권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쉬운 거죠. 자, 혼동하면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에 파생된 권리는 소멸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자, 혼동이 됐지만 이게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절대 소멸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혼동이 있지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점유권입니다. 왜? 소유권을 가졌다 해서 점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점유는 소유권과 별도에 있습니다. 자, 점유권 따로 소유권 따로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점유권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소유권과 점유권은 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지. 자, 소유권이 있다 해서 점유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소미로 인해서 혼동에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자,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했을 때 또는 토지 소유권을 단독 상속했을 때 또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건 지상권이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자, 이런 겁니다. 자,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했을 때는 다른 물건은 소멸합니다. 자, 이런 것이 혼동이란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혼동하면 소유권 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점유권입니다. 또는 광업권, 어업권 이것은 별도로 관청의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어업권, 광업권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어업권, 광업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꼭 소유권이 아니어도 소유권자가 아니어도 광업권과 어업권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과 이론이 비슷합니다. 자, 점유권, 광업권, 어업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혼동이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에 관련된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가. 그럴 때는 소멸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저당권자가 매수를 했답니다. 매수를 했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남는 거죠. 혼동은 무조건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항상 혼동은 소멸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혼동이다. 소유권을 가졌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되려면 뒤에 권리자가 없어야 됩니다. 뒤에 권리자가 없어야 내게 소멸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죠. 뒤에 권리자가 있으면 내가 전세권이 소멸되면 그 뒤에 있는 권리자가 내 순번으로 승진을 해버립니다. 자, 남에 있는 타인의 권리가 내 순번으로 승진하면 내가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자, 소멸시켜주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죠? 아무리 혼동으로 소멸되더라도 그 뒤에 권리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죠? 내가 소멸돼야 할 권리 뒤에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가 내 권리로 승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내가 지상권에서 1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또 2번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자,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같이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뒤에 또 병이 저당권자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뒤에 저당권자가 승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유권이 있더라도 나머지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어떤 권리를 취득해도 그 다른 권리도 소멸되지 않는다. 이유는 뒤에 권리자가 있을 때. 자, 두 번째는 권리자 위에 내가 지상권인데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그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죠.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토지 소유자가 됐다 해서 전세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당권을 갚아야죠. 그죠?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에 근거된 다른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상권 목적인 저당권,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이 있을 때는 그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전세권, 지상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그걸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 어업권, 광업권, 점유권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 뒤에 다른 권리자가 있을 때는 그것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또 내 권리 위에 또 위에 있는 감독권자가 있을 때는 그 감독권자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 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상속했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상속했을 때는 지상권은 없어지는 거죠. 왜? 지상권 뒤에 아무 권리가 없어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상속했으니까 이제 토지 주인입니다. 이게 토지가 주인인데 지상권을 있을 필요가 없죠. 지상권은 소유권에 흡수돼서 소멸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든가 단독 상속했다든가 매매했을 때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요. 자, 광업권, 점유권, 어업권은 이런 것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동으로 소멸돼야 할 근거적인 법률 관계가 무효가 됐을 때, 자, 소유권 취득 매매 관계가 무효가 됐을 때는 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매가 다시 없는 거니까 그 지상권은 다시 계속 살아납니다. 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 원인 무효일 때, 그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점유권 이럴 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 뒤에 권리자가 있을 때는 네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있고 그대로 그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의 지상권인데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니까 병이 2번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1번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뒤에 권리자가 있으니까. 자, 주택 임차인이 대양력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의 제3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차인 이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집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제3자 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자 저당권 때문에 임차 보증금 그 순번을 소멸시키지 않는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설정된 후 또 뒤에 저당권이 설정됐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소유권과 임차인이 동일하게 되더라도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뒤에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저당권자가 임차 보증금 없어지면 자기 저당권 그 순번이 더 우선순위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타인이 유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용익 물권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위에 감독권자가 있을 때는 자, 그 권리를 없앴다고 해서 감독권자가 없어지지 않죠. 자, 권리 위에 감독권자, 권리 위에 또 권리자가 있을 때는 그것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됐답니다. 그러면 그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가압류권자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의 근거인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저당권에 가압류가 설정됐을 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다도 저당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가압류권자가 소송을 못 걸죠. 자, 그래서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지상권의 목적인 저당권, 지상권자도 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도 지상권 목적인 저당권,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토지를 또는 건물을 소유하게 됐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당권이 있는 지상권과 전세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점유권과 광업권과 어업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됐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뒤에 타인의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자, 혼동으로 내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내 권리 위에 목적인 또 권리자, 감독자가 있을 때는 내 권리가 함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독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는 한, 감독자, 저당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상권,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권리 위에 권리가 있을 때는 소멸되지 않는다. 타인의 권리가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점유권, 광업권, 어업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원인 무효가 됐을 때는 소멸되지 않는다. 오로지 후순위에 권리자가 없을 때, 내 뒤에 권리자가 없을 때는 소멸된다, 혼동으로. 그러니까 내 앞에 권리자가 있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앞에 권리자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중요합니다. 선순위 권리자는 있어도 나는 무조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죠.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혼동을 한 소유권이 안 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혼동에 의한 것과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좋아요 하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